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레인지가 특히 전날 남은 흰 쌀밥을 데울 때 우리의 건강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방아쇠가 되어 노화를 가속화하고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과 같은 만성 질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분명히 담백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데 왜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릴까? 또는 왜 점심 식사 후에는 항상 피곤하고 졸려서 집중하기 힘들까?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매일 먹는 밥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자레인지로 데운 흰 쌀밥 뒤에 숨겨진 건강 위험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거쳐 최고의 의사들도 칭찬한 4가지 식사 비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비법들은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하거나 생활 습관을 크게 바꿀 필요 없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혈관을 보호하며 더 건강하게 젊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이야기, 김 선생님과 혈당의 비밀. 수년간의 의료 생활 동안 저는 기억에 남는 많은 사례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김 선생님이라는 70세 가까운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금연, 금주는 물론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등 극도로 절제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식단도 매우 담백하게 유지하셨지만 혈당 문제는 거의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김 선생님은 늘 의사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저 역시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의 식사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던 중 모두가 간과했던 한 가지 습관이 드러났습니다. 혼자 사시는 김 선생님은 평소 밥을 많이 지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한 그릇씩 꺼내 전자레인지에 2분간 데워 삶은 채소와 생선 조각과 함께 드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각했던 이 행동, 즉 식은 흰 쌀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것이 바로 그의 혈당이 통제 불능이 된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밥에 숨겨진 과학, 혈당 지수와 2차 호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혈당 지수 GI라는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GI는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빨리 혈당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높은 GI 식품은 마치 빠른 속도로 혈액에 많은 양의 당분을 순식간에 쏟아붓는 경주용 차와 같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은 그 자체로 전형적인 고-GI 식품, 즉 혈당 경주용 차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밥을 지은 후 식히고 특히 밤새 냉장고에 보관하면 밥 속의 전분 구조가 노화 회복이라는 현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좋은 현상이지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전자레인지 가열 과정에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가열 원리는 고주파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음식 내부의 수분 분자를 격렬하게 진동시켜 마찰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열 방식은 단순하고 거칠며 불균일합니다. 이는 막 노화된 전분 분자 사슬을 순간적으로 찢어버려 방금 지은 밥보다 훨씬 더 부서지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영양학적으로 이 과정은 2차 호화라고 불립니다. 방금 지은 흰 쌀밥이 경주용 페라리라면 전자레인지로 강력하게 2차 가공된 식은 밥은 그 페라리의 로켓 추진기를 탄 것과 같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소화 흡수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지고 혈당을 치솟게 하는 힘도 상상 이상입니다. 심각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과 질병의 악순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의 당분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당신의 췌장은 이 혈당 쓰나미에 대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힘든 운반자처럼 이 당분들을 혈액에서 세포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매 끼니 당신의 췌장을 이렇게 한계까지 혹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러한 고농도 인슐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져 인슐린 신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며 모든 대사증후군의 만악의 근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형성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섭취한 당분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다니며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동시에 몸은 갈 곳 없는 이 에너지들을 저장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지방, 특히 가장 위험한 내장 지방으로 전환하여 복부에 축적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식사 후 피로, 뇌한계, 집중력 저하, 허리둘레 증가, 이 모든 것은 단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결국 당신은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과 치매의 심연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의학 연구는 이미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장기적인 고혈당 상태는 전신 혈관과 장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당화 폭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앉아서 이 밥이 우리의 건강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찾은 4가지 황금 비법. 당신과 가족의 건강 운명을 바꾸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4가지 비법으로 매일의 식사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밥 지을 때 식초 1스푼 추가. 혈당의 급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밥을 지을 때 냄비에 자연 발효 식초, 쌀 식초, 사과 식초, 현미 식초 모두 가능. 작은 스푼 하나를 넣어보세요.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많은 엄격한 과학 연구로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한 권위 있는 연구는 밥에 식초를 넣으면 해당 식사의 전반적인 혈당 지수를 매우 현저하게 낮출 수 있으며 심지어 20%에서 35%까지 혈당 강화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효과는 일부 경미한 초기 당뇨병 약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비밀은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에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우리 소화관에 들어가면 마치 똑똑한 교통경찰처럼 작용하여 장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이 아밀라아제가 바로 밥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일꾼입니다. 아세트산은 이 일꾼들의 작업 속도를 일시적으로 늦춰 혈당 경주용 차가 거침없이 질주하는 길목에 여러 개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 속의 당분이 홍수처럼 혈액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고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천천히 방출됩니다. 당신의 혈당 곡선은 가파른 절벽에서 완만한 언덕으로 변할 것이며 췌장은 더 이상 필사적으로 혹사당하지 않고 우아하고 여유롭게 자신의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작은 팁, 밥에 식초를 넣으면 시큼하고 이상한 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쌀 2컵 4인분을 지을 경우 작은 티스푼 하나, 약 5cc의 식초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아세트산은 휘발성이 강하여 밥솥의 고온 증기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큼한 맛이 수증기와 함께 증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밥에 남는 것은 은은한 향기뿐이며 오히려 밥 본연의 단맛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꼭 시도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은 1원도 채 안 되는 비용으로 3초도 걸리지 않지만 당신의 건강에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흰쌀밥과 귀리의 황금 조합, 혈당에 충성스러운 수호자를 맞이하세요. 밥을 지을 때 흰쌀만 사용하지 말고 밥의 일부, 예를 들어 1우 또는 5 정도를 귀리로 대체해 보세요. 간단히 씻은 후 평소처럼 밥솥에 넣어 밥을 지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귀리는 쌀밥의 황금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귀리에는 혈당 급등을 막는 비밀 무기,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특수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숨어 있습니다. 귀리밥이 위장에 들어가면 이 베타글루칸은 물을 만나면 빠르게 팽창하여 끈적하고 미끄러운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 젤층은 마치 부드럽고 강력한 보호막처럼 다른 음식물, 특히 흰쌀밥에서 오는 전분들을 고르게 감싸줍니다. 이는 마치 슈퍼 스펀지처럼 당분뿐만 아니라 지방도 흡착하여 장내 소화 흡수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혈당 경주용 차는 이제 부드러운 늪지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마력이 좋아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조합의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일석다조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귀리의 높은 섬유질은 강한 포만감을 주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귀리를 넣은 밥이 더 배부르고 쉽게 허기지지 않게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끼니에 과식하지 않도록 도와
체중 조절에 매우 유용합니다. 둘째, 베타글루칸은 당분 흡수를 늦출 뿐만 아니라 장내에서 청소부처럼 작용하여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변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 그대로 심혈관 청소부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이러한 식이섬유들이 대장에 도착하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장 속의 좋은 균, 즉 유익균들에게 최고의 만찬이 됩니다. 이 좋은 균들이 충분히 먹고 번식하여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최적화하면 더 강한 면역력, 더 좋은 기분, 그리고 더 낮은 만성질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단순히 흰쌀 일부를 귀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안정, 체중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변비 개선, 면역력 강화라는 5가지 큰일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3. 밥에 강황가루 한 꼬집, 몸속 무음에 불인 만성 염증을 끄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건강에 대한 사고를 더 깊은 차원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앞선 2가지 비법은 혈당 경주용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비법에서는 고혈당과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더 근본적인 배후 조종자, 즉 만성염증을 다룰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당신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화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성염증처럼 붉고 붓고 껍고 아프지 않아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밤낮으로 당신의 혈관, 장기, 세포를 조용히 침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현대 문명병의 공통적인 온상이며 장기적인 고혈당 상태 자체가 이 화재의 가장 큰 조연입니다. 그렇다면 몸속의 이 어둠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답은 고대 향신료에 숨어 있습니다. 3번째 비법은 지은 밥 위에 또는 볶음밥을 할 때 작은 꼬집 약 하스 티스푼 정도의 강황 가루를 뿌리는 것입니다. 강황, 이 황금빛 가루는 항염증의 왕으로 불리며 그 힘은 핵심 활성 성분인 커큐민에서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커큐민이 현재까지 알려진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 물질 중 하나임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만성염증이 몸의 화제라면 커큐민은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소방관인 셈입니다. 커큐민은 어떻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까요? 그 논리는 더욱 근본적입니다. 우리 몸이 장기간 염증 상태에 있으면 세포는 반항적으로 변하여 인슐린의 지시에 무관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이러한 반항적인 세포들의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온화하고 순종적으로 만들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시킵니다. 세포의 문이 다시 인슐린을 위해 열리면 혈액 속의 당분은 원활하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 이용되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커큐민의 강력한 항산화 능력은 고혈당으로 인한 혈관 내피 세포 손상을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더 많은 최신 연구들은 치매와 같은 뇌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적인 작은 팁, 커큐민 자체는 인체 내 흡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소량의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후추 속의 피페린이 마치 열쇠처럼 커큐민의 흡수율을 순간적으로 거의 21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커큐민은 지용성이므로 볶음밥에 조금 넣거나 식사 시 지방이 함유된 반찬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 작은 황금빛 가루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히 조미료가 아니라 몸속 노화와 질병에 맞서는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일상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가장 견고한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4. 식은 밥의 회춘 비법, 저항성 전분의 마법.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공개할 4번째 비법은 식은 밥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비밀은 바로 올바르게 처리된 식은 밥이 방금 지은 새 밥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리나요? 걱정 마세요. 그 뒤에는 매우 매혹적인 과학적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법의 핵심은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살찌지 않는 전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전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 속의 좋은 사람입니다. 밥, 감자와 같이 전분이 풍부한 식품들이 익은 후 냉각 과정을 거치면
특히 냉장고에 4도 정도 되는 환경에서 냉장 보관되면 그 내부의 전분 분자들이 재배열되고 결정화되어 우리 소화 시스템이 분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생성됩니다. 우리 소장이 저항성 전분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의 혈당에 거의 아무런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혈당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그야말로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 경주용차는 이 간단한 냉장 마법을 통해 몸에 유익한 건강 공사용차로 직접 개조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이러한 저항성 전분은 우리 대장까지 무사히 도달합니다. 이곳에서 저항성 전분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장 속의 수조개에 달하는 유익균들에게는 최고의 고급 만찬이 됩니다. 이 장내 좋은 균들이 저항성 전분을 충분히 먹고 나면 우리 인체에 극히 유익한 물질인 단세지방산을 생성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부티르산입니다. 이 부티르산은 우리 대장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대규모 연구를 통해 대장암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동시에 활력 넘치는 장내 미생물 군집은 우리 전신 면역 체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싫어했던 식은 밥도 올바른 처리 과정을 거치면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문제아에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좋은 균을 키우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을 예방하는 건강 슈퍼푸드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조리 과정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밥이 다 된 후 실온에서 식히세요. 둘째, 식은 밥을 밀봉하여 냉장고에 최소 4~6시간, 가능하면 밤새 냉장 보관하세요. 셋째, 다음날 먹을 때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이제 폭력적인 전자레인지 가열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데우거나 약간의 좋은 기름을 넣고 프라이팬에서 약한 불로 천천히 볶아 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밥의 식감을 되살리면서도 귀중한 저항성 전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먼저 식힌 후 다시 데우는 과학적 마법을 배우셨나요? 진정한 건강은 매일의 밥상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건강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를 다시 한번 빠르게 되짚어 봅시다. 첫째, 밥 지을 때 그 신비로운 식초 한 방울을 잊지 마세요. 둘째, 흰쌀밥에 귀리 한 줌을 넣어 황금 파트너로 만들어 보세요. 셋째, 밥 위에 강황 한 꼬집을 뿌려 몸속에 무음의 불을 끄세요. 넷째, 냉장 보관으로 회춘시키는 지혜를 배워 식은 밥을 소중히 다루세요. 이 4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어렵거나 큰 돈이 드는 것이 있나요? 이들은 소박하고 저렴하지만 가장 심오한 과학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바를 정확히 증명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값비싼 약 속에 있지 않으며 현란한 건강 보조식품 광고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세끼 식사를 대하는 경외심 속에, 그리고 일상적인 식단에 대한 지혜와 세심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이 아니라 더 올바른 생활 방식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젊은 친구들에게 특별히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은 몸이 튼튼해서 고혈당이나 만성질환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작은 변화들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당신 자신의 미래 건강을 저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은 효도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사랑이며 부모님의 몸을 잘 돌보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보답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하고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이 영상을 당신이 가장 아끼는 부모님께 그리고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즉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 선의의 한마디가 그들의 노년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으며 주사 바늘과 약병의 고통에서 그들을 영원히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세심함으로 전하는 이러한 관심은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진실하고 의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힘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지혜와 건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편안하게 먹고 자유롭게 살며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